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18이 공개합니다. 1번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 지난 65회 특종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에서 제가 인피 인형 괴담을 소개했는데 다행히도 한 인형 제작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죠. 간담을 서늘케 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이와미자와에 있는 사찰 만넨지. 이곳에는 일본 열도를 진짜 리얼 소름 돋게 한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사연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인형은 18살 스즈키 나가요시가 자신의 3살짜리 여동생 기쿠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한 독감을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기쿠코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 재단에 인형을 올려뒀는데 며칠 뒤 가족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분명히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살아있던 겁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요? 저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때부터 가족들은 이 인형에 딸 기쿠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38년경 온 가족이 당시 일본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사를 가야 하자 딸의 영혼이 깃든 인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근의 만넨지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인형을 보기 위해 만넨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쿠코 인형의 이야기는 신도를 모으기 위해 절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광부가 절에 맡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전설을 각색해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거죠. 아니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만한데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자라고 있다면서요? 한 기자님 말씀처럼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학계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털을 구성하는 비늘층이 발견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에 있는 접착제를 영양소로 흡수해 계속 자랐다는 주장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모근 없이는 모발이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주장에 의해 다시 방향을 잃고 맙니다. 야, 정말 의문이다.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의 공방과 억측이 거세지자 만넨지 사찰 측에서는 영험한 인형을 왜곡하지 마시오 라며 결국 인형을 사찰 내에 봉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8입니다. 미국 전설의 흡혈 동물이 나타났다. 1995년 2월 푸에르토리코의 한 마을에서 가축들이 때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주변에 2-3개의 구멍이 난 상태로 모두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5년 4월에도 아르헨티나 코르바주의 와트 마을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죽은 소들이 발견. 마치 이 농장에는 죽음의 사신이 다녀간 듯했습니다. 야, 저 턱뼈 빼고 다 없어졌네. 그리고 보통 맹수들이 먹으면 네.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위가 자로잰 듯 깔끔하게 도려내 있다는 거. 레이저 칼로 샥. 그렇죠. 그런데 이때 농장에서 한 괴생명체가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정신없이 가축의 피를 빨아먹다가 기척이 느껴지자 5-6m나 되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괴생명체가 저지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흡혈 괴물이야! 추파카브라가 분명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추파카브라 뭐예요? 뭐요?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떠도는 동물입니다. 붉고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특징이고요. 등에는 가시가 돋아 있으며 직립보행은 물론 날개가 있어 새처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염소 등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때 목격된 동물이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였을까요? 그런데 2018년 5월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농가에서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 진짜? 그놈이 양떼를 공격했어요. 미친 듯이 피를 빨아먹었다고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미친 듯이 양떼를 물어뜯고 있을 때 이걸 목격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잡힌 거죠? 그렇죠. 대박, 대박. 이 괴생명체를 두고 사람들은 개, 코요테, 여우, 늑대를 모두 합쳐놓은 모습이다. 이미 멸종된 늑대 한 종류가 아닐까?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괴생명체를 수거해간 어류 야생동물청에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미국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의 어류 야생생물청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마녀. 동화 속 상상에 존재했던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동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죠. 유치합니다. 예. 그래요? 그 중세 시대입니까? 언제 그래요. 많이 얘기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하는 두 분의 마음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 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스팅 부스터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성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닐까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못하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빨리 수 돌렸다? 있으니까.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까? 아주 잘 만든 거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엔 17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긴 일.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죽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아니 그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 참 잘 쓰셨네. 이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6입니다.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엔 15위입니다. 핏빛의 향연, 블러드 레인. 인도 케랄라주 칸누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일제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피가 내린다. 자, 하늘에서 내린 것은 비가 아닌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의 액체였고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내린 비는요, 마을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요, 저는 누군가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비가 되어 내리는 거다 라며 블러드 레인이라 불리며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요, 2012년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역에 약 2달 동안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블러드 레인은 오직 케랄라주 칸누르 지역에만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인도 기상청은요, 당시 붉은 비의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온 먼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모래에는 붉은 빛의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사막 먼지와 비가 섞여서 빨간 비가 내리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도 열대식물연구원 측에서는요, 인도의 붉은 비에선 산화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인도의 코친 과학기술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의 주장인데요. 이 붉은 비의 원인은 바로 새로운 생명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이건 더 무서워. 자, 인도의 붉은 비를 검사한 결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자,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황사를 뿌려도 죽지 않고 무려 315도씨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4위를 공개할까요? 돌아오지 못한 선언.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 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 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와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 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얘기 19, 13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아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2위입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신령 스팟.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아 뭐야 또 왜요?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 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시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1위 갑니다. 당신의 옆을 노리는 오싹한 그가.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합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었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네. 8명의 마녀가 죽은 집. 또 그래. 2004년 반에서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큽니다.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부입니다. 귀신님, 지금 여기 있으신가요? 저희 첫 번째 공포 특집 싸우자 귀신아 미스터리 편에서 소개해드린 서양판 분신사바 찰리 챌린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뭐 찰리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입니다, 이제. 네, 뭐 전구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럼요. 네. 자, 오늘은요. 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포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령술이 있다고 해서 취재해왔습니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여요. 지난해 4월 페루의 북부 도시 타라포토 한 중학생 소녀가 검은 옷의 남자가 보인다는 비명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왜 저런 거야? 갑자기 왜 저래? 결국 소녀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나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자보드라는 강령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위자보드는 1800년 중반 망자의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1890년경 미국에서 이 위자보드를 보드게임처럼 상품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자보드판에는 yes, no 그리고 알파벳,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저 포인터에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 포인터를 움직여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이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H.O.T입니다. 진짜? H.O.T가 활동할 당시에 토니 씨가 이 위자보드를 가져와서 멤버들과 해보다가 우리가 언제 해체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해체 연도수를 가리켜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문희준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위자보드가 단순한 망자의 영혼이 아닌 악령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절대 혼자 하지 마라. 무덤가에서 하지 마라. 15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악령에게 큰 해를 입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8위 공개합니다. 전국을 뒤덮은 장산범 괴담.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트 귀신이네요. 조태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덤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를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오,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아,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우, 소름 돋았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7입니다. 피를 부르는 태국의 송장도로, 한국 홀령이 깃든 일본 터널.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경찰에는 너야! 너야! 아, 쫄았어. 아, 나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아, 진짜 타지 좀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따라갔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홀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를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소름주의 도시의 괴담의 진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문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세로. 범죄의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SNS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도시 괴담들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누굴 도와줄 때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 이 건어물 좀 맛봐봐. 먹고 맛있으면 좀 사줘도 되고 말이야. 아, 이쪽이요. 할머니, 손님은 저쪽이에요. 요즘 잘 안 보여서 그래. 예. 맛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졸리죠? 일명 건어물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어물에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 성분이 묻어 있어서 건어물을 맛보거나 이게 냄새만 맡아도 바로 그 즉시 기절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또 아저씨 제가 녹화 늦어서요. 상암동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택시만 타도 기절을 하게 된다는 가짜 택시 괴담. 택시 문고리에 마취제를 적신 휴지 혹은 솜을 채워 넣어서요. 문고리를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실신. 그 뒤에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긴다는 흉측한 내용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깊숙이 뻗쳐있는 이 끔찍한 도시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전경찰 얼굴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건어물 괴담에 나온 에틸에테르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람의 경우 괴담 내용처럼 그 즉시 마취가 되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택시 괴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작된 도시 괴담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3위 공개합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볼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뭔 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싶고 정말 에어컨 없이도 서늘하시죠? 몸에 털이 쭉 뼈썰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8위 공개해주세요.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어요.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5위 공개합니다. 초등학생의 자살 미스터리. 2015년 10월 일본 도쿄 히노시 미사와 사가의 한 야산에서 한 부모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오전 11시에 집에서 나간 10살 소년 A군이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가 돼서야 이 야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군은 차가운 알몸으로 오르막길에 있는 나무 밑동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 마치 매달리듯 누워 있었고요. 게다가 뒷짐진 양손과 발은 비닐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어떤 살해 현장인데요. 예, 끔찍하네요. 하지만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설마 애긴데요?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해요? 그죠? 자기 손이 묶여 있는데. 하지만 결국 자살로 처리된 이유. 부검 결과 A군의 피부에선 쓸림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손과 발을 묶었던 비닐끈과 목을 맸던 밧줄에서는 A군 외에 다른 이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상하다. 또 A군 외에 다른 이의 DNA는 검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살이라면 항상 모든 사건은 동기가 필요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10살짜리 꼬마애가. 자살로 종결된 뒤에 이제 경찰은 왕따 가능성을 제기해봤습니다. 하지만 A군이 다니던 학교 측에 따르면 A군은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아니었다. 아주 평범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 A군의 미스테리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일본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사망한 지 연 3년.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형이 움직였어. 다 이 인형 때문이야. 당장 치워줘! 흰 드레스 차림의 어여쁜 이 인형. 어딘지 모르게 묘한 눈빛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겐 어김없이 불길한 일들이 생겼다는데요. 2017년 8월 영국 노폭주에 위치한 킹슬린 지역. 50세 여성 데비 메릭은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이 인형을 발견했는데요. 묘한 끌림에 느껴 5파운드의 인형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사온 뒤부터 데비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스트라리아. 아니, 다리에 왜 이런 상처가 나 있는 거지? 한밤중 남편 카메론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 마치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기겁하고 맙니다. 왜? 요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의 발소리까지. 결국 데비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박스에 인형을 넣어서 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 뒤 안 돼. 아니, 인형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 인형은 박스에 넣어뒀는데 인형의 목걸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거죠.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에나벨이잖아. 진짜 또 에나벨 나왔네 또. 그녀는 방송사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고요. 결국 영국의 유명 아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자, 의자 위에 있던 인형이 오이! 방송 도중에 에이! 의자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결국 데비는 인형을 이 경매 사이트에 내놨고요. 영국의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낙찰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한 일이 끝났느냐? 심령 연구가 리 스티어가 인형을 집에 들인 뒤 그와 함께 살던 아버지의 팔에도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겼고요. 이 데비의 가족들처럼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다시 인형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형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생긴 의문의 상처와 불길한 현상들. 정말 이 인형에 악령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들 안 뭐는 믿겠어. 없을 수 있다. 뭔들 안 뭐는 있을 수 믿겠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검은 폭포의 진실, 노란 바위의 그림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노란 바위의 그림은 뭐예요? 예. 검은 폭포의 진실부터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그림을 네. 이렇게 그런 그 벼룩시장 같은 데서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거를 산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데 그 집에 아기가 특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가 정말 더 실족해지면서 막 다크가 내려오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이 나간 눈빛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럴까? 밤에 그 아이와 자는 데서 같이 봤더니 검은 폭포가 있었는데 낮에는 밤이 되니까 머리를 풀어헤친 오 여자가 마이 갓! 고개를 싹 드는 거죠, 이렇게.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자, 10위 공개해 주세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아,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언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아,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뭐 하는 거야? 퇴야? 크로스 하려고 그러지? 크로스할 데가 없다. 크로스할 데가 없다. 나한테 해주면 안 돼? 크로스 고맙습니다.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댐키나. 댐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댐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댐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역시.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댐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댐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댐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댐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4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후 댐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당시 댐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댐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댐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에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 김 대 김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고. 진짜네?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자신과의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3위 공개합니다. 오! 아이, 그래도 1대1은 해야죠. 아 그냥 빨리 넘겨주라. 축하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자세가 바뀌는 사람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예.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세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수교가 이제 되면서 원래 쿠바랑 미국은 그러니까 블랙마켓이 밀리니까 또 이거 씨가 유명하잖아요. 술 이런 거.
음모론에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깊이 빠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일 수 있어요. 예,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 기사 중에 대망의 1위 후보 2개인데 공개해 주시죠, 헤드라인을. 죽음을 예견한 하얀 손. 실제 괴담. 묻지마 바이러스 주사기. 자, 우리 김경화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손이 있잖아 손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이니스의 손은 아니죠. 라이니스는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